히샬리송 머리에 얹히고 그렇게 맨유가 실점을 했잖아요. 우가르테가 라인을 맞췄더라면 히샬리송 옵사이드로 골이 인정이 안 됐을 텐데 우가르테 왕따임. 아니요 왕따는 아니고요. 축구 센스라든지 지능이 부족하고 축구 실력이 부족하고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수비도 잘 못하고 그렇다고 공격에서 강점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럴 뿐이에요. 왕따는 아니고요. 축구 선수인데 축구 실력이 없을 뿐이지. 어제 경기 약간 복귀하면서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사실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길 경기였는데 말도 안 되게 두 골 처먹히면서 못 이긴 걸로 아쉬워해야 되나, 아니면 맨유가 불운하게도 후반 막판에 10명으로 싸워야 되는 상황에 그때 실점을 한 거고, 또 요즘 기세 좋은 맨유의 멘탈리티, 지지 않는 멘탈리티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꾸역꾸역 끌고 가서 동점골을 넣어서 승점 1점이라도 챙겨왔다는 거, 그리고 토트넘 홈이었다는 그런 상황에서 비기기라도 했다는 걸 좋게 생각해야 될지 좀 찹찹한 것 같은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이 아쉽긴 합니다. 애초에 토트넘이 완전 빈집이었는데 메디슨 없어, 클루셉 없어, 심지어 쿠두스도 명단 제외, 솔랑케도 없어, 벤탕도 벤치였잖아요. 그레이도 없고, 베리발 없고, 우도기도 벤치, 플러스 토트넘 불과 3일 전에 챔스 치르고 온, 챔스 치르면서도 주전을 꽤 많이 썼잖아요 토트넘이. 이때도 토트넘 챔스 3일 전에 했던 경기에서도 반더벤, 로메로, 포로, 사르, 시몬스, 존슨, 무하니 싹 다 썼는데 그렇게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맨유였는데, 그리고 주전 선수들 거의 반 이상이 없는 토트넘 상황이었는데, 이런 경기에서 뭐 비긴 것까진 오케이야. 비길 수는 있지 솔직히. 리그 경기 38경기를 하는데 비긴 거 뭐 딱히 신경도 안 써요. 비길 수 있지. 근데 저렇게 토트넘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경기력마저 못 챙긴 게, 이게 많이 실망스러운 거지. 충분히 지금 맨유 체급이면 브라이튼전처럼 눌러놓고 중원 싸움 빡세게 하고 그런 식으로 토트넘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비긴 거는 그냥 아쉽다 하고 끝낼 문제인데 경기력마저 안 나온 게 많이 실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노팅엄전도 지금 리그 19등을 하고 있는 노팅엄이라서, 그래서 이런 팀 상대로 심지어 감독 경질까지 된 노팅엄이라서, 그래서 노팅엄전도 무승부에 실망했던 거고, 경기력이 안 좋으니까. 경기력 좋은데 무승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아스날하고 썬덜랜드전 보신 분 계시나? 그런 경기에서도 아스날 팬분들이 막 엄청난 뭐 비평, 질타 이런 걸 안 하잖아요. 아, 그런 경기 뭐 경기력적으로 이길만한 경기였는데 어쩔 수 없지, 아유 진짜, 이렇게 하고 넘기잖아. 근데 맨유는 뭐 비긴 건 오케이인데 비길 순 있는데 경기력에서 처참했던 게, 그게 많이 좀 실망스럽지 않나. 그리고 또 이제 맨유 실점, 이것도 많이 심각하긴 한데 18실점이에요 18실점. 이게 실점 순위로 따지면 15등이죠 그 정도로 심각한 맨유의 실점 상황인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유 수비진들 폼이 나쁘진 않거든요. 더리우트 요즘에 말도 안 되고, 루크쇼 갑자기 이번 시즌 괜찮아졌고, 심지어 지금 프리미어리그 11경기 연속 선발 출전, 말도 안 되죠. 루크쇼가 부상 없이 지금 리그 선발 계속해서 뛰어주는 것만 해도, 그리고 폼도 괜찮고, 좀 놀라워. 그리고 또 요로, 심지어 맥과이어 선수도 지난 경기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았어요. 폼이 괜찮아 수비진이. 또 추가로 3백 쓰는 이유가 안정적이게 개인 풀려고 그래서 쓰는 건데, 근데 18실점은 실점 순위 15위는 이게 맞나 싶죠 솔직히. 아니 이럴 거면 3백을 왜 쓰는 거야 5백을. 지금 센터백 상황이 맨유가 꽤 괜찮고, 그리고 5백까지 쓰는데도 맨유가 이렇게 실점 많은 게, 대표적으로는 아모림 수비 전술 문제도 있을 거고 당연히, 그리고 세트피스에서의 문제 있을 거고, 또 후반전 집중력 문제 있을 거고, 또 이제 수비라인 보호를 해주지 못하는 삼선 문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1번, 2번 이거 두 개는 뭐 아모님의 패착이라고 봐도 돼서, 근데 이거는 그동안 너무 수없이 이야기해봤기 때문에 빼고, 후반전 집중력 문제도 결국 선수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제외해 둔다면 결국 이거 수비라인 보호 3선 해당 문제를 좀 찝어봐야겠죠. 먼저 기록 하나 말씀드리면, 맨유 이번 시즌 실점 27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리그 18실점에 리그컵 떨어졌던 경기에서 2실점, 그 그림즈비 사브리그 상대로 2실점, 이렇게 총 20실점, 이 정도 실점 기록하는 동안 카세미루 선수, 오늘의 키포인트죠. 카세미루랑 우가르테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카세미루가 그라운드 내에 있을 때 허용한 골 단 5골. 이 말은 뭐다? 카세미루가 경기장에 없을 때. 또 이제 이 말은 즉슨 우가르테가 경기장에
경기장에 있을 때 15실점을 했다는 소리겠죠. 심지어 카세미르 선수가 이번 시즌 거의 주전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번 시즌 경기한 거에 80% 정도 카세미르가 뛰었다고 치면 나머지 20% 시간에서 15실점, 그만큼 적은 시간에 많은 실점을 했다는 거겠죠, 카세미르가 없을 때. 그래서 카세미르가 경기장 내에 위치해 있을 때는 생각보다 체감이 많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꽤 안정적이구나 이런 게 체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역체감이라는 게 중요하죠. 역체감. 이번 경기에서 너무 잘 보여줬잖아요, 우가르테가. 맨유의 첫 번째 실점 장면인데 거의 하프라인 부근에서부터 우가르테가 오도베르를 따라갑니다. 그냥 그대로 끊으면 되는 거잖아 사실. 뭐 파울이든 아니면 태클을 넣던, 아니면 최소한 발 안 넣더라도 따라가기만 해도 저지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가르테는 하프라인 부근에서부터 그대로 오도베르가 그냥 전진 드리블 치는 거 따라만 가요. 그냥 산책 시원하게 갈겨주시고, 또 이제 위험지역 부근에서 시원하게 뚫려주시는 모습. 이게 뭐 순식간에 뚫린 거면 모르겠는데 하프라인 부근에서부터 기회가 있었는데도 박스 근처까지 프리패스. 그래서 사실 이거 실점 장면은 더리우트한테 잣대를 들이밀기 힘들긴 하죠. 애초에 테리 턴 동작하고 슈팅 때리는 거 더리우트가 다 계산해 놨을 거고, 그래서 테리 턴 이후에 슈팅 때렸을 때 발까지 잘 갖다 댔는데 하필 그게 굴절되면서 불운하게 들어갔던 거라, 여기에서 저지가 안 되면서 오도베르가 측면 연결하고 측면에서 컷백이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거라 우가르테에게 문제점이 있었던 그런 실점 장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실점 장면, 이 상황인데 세트피스 이후에 세컨볼이 뒤로 흘렀죠. 오도베르에게 흘렀는데 이게 사실 우가르테 위치가, 이게 헤더 클리어를 한 이후에 약간 밀려나면서 여기에 있긴 한데 헤더 이후에 밸런스 못 잡고 쭉 뒤로 밀려나고, 그리고 이제 오도베르가 슈팅 찼는데 히샬리송 머리에 얹히고 그렇게 맨유가 실점을 했잖아요. 우가르테가 라인을 맞췄더라면 히샬리송 옵사이드로 골이 인정이 안 됐을 텐데 우가르테 왕따임. 아니요 왕따는 아니고요. 축구 센스라든지 지능이 부족하고 축구 실력이 부족하고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수비도 잘 못하고 그렇다고 공격에서 강점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럴 뿐이에요. 왕따는 아니고요. 축구 선수인데 축구 실력이 없을 뿐이지 애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더라고. 이강인 선수도 파리에 있을 때 잘 챙겨주고. 근데 이렇게 우가르테 선수가 맨유 실점에 모두 관여를 하면서 맨유가 좀 아쉬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물론 후반전 경기력이랑 이런 거 보면 맨유가 이길 경기는 아니긴 했어도, 사실 라멘스 아니었으면 더 많은 실점을 했어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경기력이 맨유가 이길 경기력이 아니라고 했어도 충분히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 못 가져왔다는 게 많이 아쉬운 거겠죠. 우가르테가 맨유에서 절대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맨유의 포메이션인데 여기서 맨유가 1차 빌드업을 가져갈 때 딱 그냥 아모림이 항상 스포르팅에서 보여줬던 게 톱 올리고 2선도 올리고 양쪽 윙백들 사이드로 아예 찢어주면서 이 선수들이 윙어의 역할을 대체하죠. 그리고 3선 중에 한 명을 올립니다. 또 이제 양쪽 스토퍼는 좌우로 넓게 벌려주고 나머지 3선 미드필더 한 명에 가운데 센터백까지 미들블록으로 올려서 이런 포메이션을 구축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해당 3선 미드필더, 브루노 짝이 되는 3선 미드필더가 해줘야 되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죠. 일단 공격 시퀀스에서 상대방 압박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볼을 3선에게 넘겨준다면 해당 선수 뭐 뚫어내라는 말까지는 안 하겠어. 드리블로 제치라는 말까지는 안 하겠어. 근데 최소한 몸을 돌리면서 이 선수가 패스할 수 있는 각도까진 만들 수 있는 이 정도의 발밑 필요합니다. 완벽하게 이 선수를 제쳐내진 못하더라도 본인이 패스할 수 있게 몸을 돌리는 정도까진 이런 발밑은 필요해요. 근데 우가르테 해당 능력 전혀 없죠. 그저 무한 백패스, 그냥 계속 반복이야. 백패스 아니면 더리우트한테 짬 때리기. 그리고 또 이제 당연히 공격 전개의 시발점이 되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반대편 전환해줄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상대 압박 선수들의 사이 공간, 브루노가 살짝 공간 만들어주면 이런 사이 패스 넣어주는 능력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가르테는 뭐 반대 전환 패스든 사이 패스든 전진 패스든 뭐 전방 투입시켜주는 패스든 아니면 심지어 다이렉트로 찔러주는 롱볼이든 이런 능력치 단 하나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으시던데, 아니 우가르테 그래도 압박 안 당했을 때 롱볼은 종종 성공하던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아니 압박 안 당하는 상황에서 패스 잘하는 거면 그러면 그냥 조기축구 선수 한 명을 데리고 오지. 조기축구 잘하는 그런 분들도 압박 안 당하는 상황에서 프로축구 선수 마냥 정확하게 패스 찔러 넣는 분들 많아요. 아니 애초에 김은국 아저씨도 패스 그렇게 잘 찔러 넣는데 그럴 거면 프로축구 선수를 왜 하냐고. 우가르테는 차라리 그럴 거면 스타성 있는 김은국 아저씨를 쓰지. 압박이 들어왔을 때 이제 해당 압박을 어떻게 풀어 나오냐, 이게 문제지. 심지어 압박 빡세기로 유명한 PL인데
일단 공격 시퀀스에서도 우가르테의 특장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리고 또 이런 1차 빌드업 시에 공격 작업이 이루어지니까 전방으로 이제 볼이 투입됐을 때 어느 정도 후방을 받쳐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우가르테면 이 뒤에 있는 3백 보호라든지 이런 걸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해당 능력도 하나도 없이 그냥 이제 전방에 공격 가담 하면은 진짜 뒤로 물러설 그럴 생각이 없어요. 이 친구는 애초에 브루노 똥바지로 뒤에 수비라인 좀 받쳐주라고 우가르테를 쓰는 건데 오히려 우가르테를 쓰면 뒷공간이 노출되니까 우가르테를 쓰는 이유가 하나도 없죠. 또 이제 맨유의 수비 시퀀스 시에도 상대방 역습이 있다고 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백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선수한테 바로 대가리 받고 쾅, 그리고 파울 주면서 옐로카드 수집, 아니면 또 이제 대가리 박다가 바로 탈압박 당해서 3백 라인 바로 노출, 상대한테 오히려 수싸움 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브루노 또 족같아가지고 또 이거 리커버리 한다고 개같이 뛰어오고. 아니 우가르테가 브루노 똥바지를 할 생각을 해야지 브루노가 우가르테 똥바지를 해버리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죠. 브루노가 우가르테 똥바지를 하고 있으면 어떡해. 우가르테도 뭐 예전에 스포르팅이든 어디든 막 태클 능력치 좋다 약간 이런 걸로 너무 스탯에 과장이 있었어요. 이 선수 수비 스킬이 절대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냥 대가리 받고 달려드는 거예요. 진짜 보더콜리가 낫겠어 우가르테보다. 상대 선수만 보면 사족을 못 쓴다니까. 와 사람이다 하면서 존나 쫓아가. 그냥 오오 사람 오 하면서 쫓아가고, 또 이제 여기 사람 있으면 오오 사람 하면서 쫓아가고. 진짜 보더콜리를 쓰겠어 이럴 거면. 그리고 이것도 많이 여쭤보시던데 그럼 우가르테를 어떻게 써야 되냐, 아모림은 우가르테를 어떻게 썼어서 스포르팅에서 그렇게 잘 썼던 거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우가르테가 스포르팅에서는 굳이 따지면 이것도 살짝 다르긴 한데, 근데 굳이 비유를 하자면 브루노 자리에 우가르테를 썼어요. 그리고 옆에 우가르테 똥바지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똥바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모림 볼의 수비적인 6번 롤, 삼선 미드필더가 해야 되는 역할을 이 똥바지가 하고, 우가르테는 그냥 중원에서 개처럼 뛰어다니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보도골이었어요. 그냥 중원에서 이러고 뛰어다니고. 근데 옆에 보면 항상 볼 잘 차는 선수들이야. 결국 이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곤살베스도 있었고요, 맨시티 누네스도 이때 스포르팅이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가르테가 딱히 공격 시퀀스에서 많은 걸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스포르팅에서는 랄랄랄랄라 하다가 공 뺏었네 하면은 주변 선수들한테 연결해주면 끝이야. 애초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스포르팅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우가르테의 단점들이 많이 가려졌던 거지. 맨유에서는 우가르테를 이렇게 쓸 이유가 하나도 없죠. 8번 롤에 브루노를 넣어야 되는데 브루노 대신 우가르테를 당연히 안 쓸 거고, 써서도 안 되고, 딱 8번 롤은 브루노가 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6번 롤에 이제 그래서 우가르테 대신에 카세미루가 그나마 더 나은 거겠죠. 아모림도 2번이나 사기치기는 힘든데 아모림이 제일 억울하다니까? 진짜 어이가 없을 거예요. 아모림도 이 새끼를 내가 어떻게 팔았는데, 어떻게 내가 사기쳐서 팔았는데 왜 또 여기 있는 거야 이러면서 아모림이 제일 억울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포장해서 제 생각에는 빠르면 겨울 이적 시장에라도 팔아버리면 좋겠지만, 아직 구단의 의중이 나온 것도 아니고 선수의 의중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다음 이적 시장에 팔리는 게 그래도 정배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 다음 이적 시장에 팔리는 게 좀 기대해볼 만한 방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보드진이 본인들 민심 때문에 우가르테에 대해서 더 고민이 많이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레클리프 사단이 처음으로 맨유에 입성하고 그때 첫 이적 시장에 데려온 애가 우가르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가르테를 판다? 이거는 본인들 실패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본인들의 위상, 민심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팔기를 꺼려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나 레클리프 형님 제 유튜브 보고 계신다면 그냥 일단 자존심 부리지 마시고 쳐 파십시오. 그냥 팔 수 있을 때 파십시오. 여기서 미천 더 드러나면 좆대요. 그냥 여기서 맨유가 1, 2년 더 갖고 있는다 치면 우가르테 반병신인 선수인 거 훨씬 더 많이 드러날 텐데 하루빨리 좀 팔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냥 자존심 버리고 파십시오. 보드진 제발. 그래서 일단 맨유는 이번 시즌 카세미루 주전,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이제 우가르테가 지금 맨유가 바라보는 팀의 순위를 생각한다면 퀄리티가 말도 안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겨울 영입이 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 일단 카세미루 주전은 당연한 사실 같고, 근데 이게 카세미루가 지금 핏을 봤을 때 일주일에 리그 한 경기 이거밖에 없는데도 카세미루가 한 60-70분? 이 정도도 소화하기 빡세긴 합니다. 에이징 커브가 너무 세게 와버리셔서. 그래도 일단 카세미루 주전은 픽스일 거고요.
근데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카세미르도 이번 시즌 이후에 계약 만료입니다. 연장 옵션 있긴 하다만 아직 논의는 되고 있지 않는 상황. 로리트웰발 소식으로 카세미르 선수 계약 연장 논의는 없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당연한 게 주급 보시면 28만 파운드, 심지어 챔스 진출하면 25% 추가인데 이게 뭐 대충 하나로 따지면 5억 5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챔스 진출하면 6억 5천만 원이 넘어가죠, 심지어. 그래서 사실 재계약은 많이 빡세긴 하지. 만약에 카세미르 선수 진짜 유럽 본토에서 축구를 하고 싶다 싶으시면 주급 재계약 관련해서 반 정도를 깎으신다? 1, 2년 정도는 그래도 카세미르가 요즘 보여주는 퀄리티는 나쁘진 않고 막 이것도 베스트라고 하긴 힘들어도 나쁘진 않기도 하고 또 이제 어린 선수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경험론적인 것도 있을 거고 리더십도 있고 팀 내 그래도 주장단이잖아요. 그래서 1, 2년 정도의 반 정도 깎으시는 거면 그래도 반대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계약 연장도 하면 안 되고 재계약은 당연히 안 되고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살짝 맥과이어 케이스랑 비슷한 것 같아. 맥과이어 선수도 뭐 반 정도 깎으신다고 하면 1, 2년 정도는 이 생각인데 재계약 관련해서는 결국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 같아. 지금 뭐 맥과이어 선수가 주급을 3억 넘게 받으시고 카세미르 선수도 지금 5, 6억을 받고 있는데 카세미르 선수 정도의 주급이면 은베모 쿠냐 같은 선수를 두세 명을 쓸 수 있는 주급이다 보니까 이게 좀 냉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비라인 보호 안 되는 3선 문제 관련해서 사실 브루노 선수도 요즘에 약간 아리까리 하긴 하죠. 근데 이것도 지금 맞지 않는 롤을 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라 브루노 선수는 피해자긴 해도 결국 근데 해당 롤에서는 100%를 못 보여주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저는 브루노 선수가 지금 롤대로라면 대체가 안 되는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롤에서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앤더슨하고 히얼만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맨유에 온다 하면 과연 브루노 선수가 3선에서 이 두 명을 밀어낼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모르겠긴 하거든요. 3선에서는 3선 뎁스 문제 관련해서 이제 뭐 겨울 이적 시장에 임대 영입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뭐 슬슬 들리는 소식으로는 임대로 영입할 거면 차라리 영입 안 한다 이런 기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뭐 단순 찌라시니까 어쨌건 다음 이적 시장을 본다면 최소한 3선 2명은 영입해야겠죠. 최소야 최소. 카세미르도 재계약 안 된다고 하고 우가르테 선수도 팔 수 있을 때 팔아야 되는데 팔릴지를 모르니까 좀 살 팀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우가르테가 나가고 싶어 하는지도 의문이고 근데 만약에 카세미르 그리고 우가르테 판매까지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이제 3선 3명은 영입해야 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뭐 항상 맨유 이적 시장마다 이야기 나오는 3선 A급 3선 이름 나오는 게 히얼만, 와튼, 앤더슨, 발레바, 슈틸러 등등등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여기에 몇 명 더 있다고 치면 A급 자원 중에 한 명은 웬만하면 데려올 것 같아. 왜냐면 맨유 지금 뎁스 봤을 때 그렇게까지 돈을 들여가면서 채울 그런 포지션이 없긴 해요. 냉정하게 좌잉백도 지금 시장 상황 봤을 때 매물들 봤을 때 돈을 많이 쓰고 데려올 만한 매물이 없기도 하고 예를 들면 뭐 누누 멘데스 이런 얘가 매물로 나왔다 싶으면 막 돈 박아야 되고 하는데 그 정도의 좌잉백 매물이 없어서 거기도 뭐 염가로 선수 채우고 한다고 치면 그러면 끼케봐야 가운데 센터백하고 3선에만 돈을 써야 되는데 맨유가 그런 시장 상황 봤을 때 3선에 좀 괜찮은 매물 중에 한 명은 최소한 올 것 같고 다음 이적 시장에 근데 만약에 3명 영입한다고 치면 그러면 가너 FA도 뎁스 멤버로는 노릴만 할지도? 가너가 에버튼에서 이번 시즌 끝나면 FA잖아요. 근데 가너 데려오면 이제 맨유 유럽 대항전 나간다고 치면 홈그로운, 팀그로운도 있고 맨유 유스라는 그 아이덴티티도 있고 그래서 뎁스 멤버 정도로는 FA면 가너 이번 시즌 엄청 스텝업해서 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가너 FA 정도는 노려봄직하지 않을까.